RPM 76쪽의 484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때 요거가 x다. g와 f를 합성을 시켰는데 근데 그 합성시킨 데다가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항등 함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항등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g 합성 f를 했더니 얘가 i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둘이 합성시켰는데 i가 나오는 경우는 뭐다? 얘네 둘이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의 역함수가 g고요, g의 역함수가 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 5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것은 4x-3이 5가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니까 요 놈은 2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 역함수 -5, 이 g 역함수 5, g 역함수 5는 방금 우리가 찾아낸 사실에 의해서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 역함수는 곧 f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5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어 주시면은 17이 되겠죠. 그래서 2와 17을 더해서 답은 5번 19가 되겠습니다. 네, 48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우리는 1대1 대응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주어진 fx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을 이루는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자, 경계선이 있죠. 이렇게 x가 1이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영역은 x가 1보다 작은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x-3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디서 그려지냐? x가 1보다 큰 쪽이니까 요쪽 영역에 여기에 저 초록색 요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친구가 2차 함수니까 쟤를 먼저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fx의 왼쪽 부분 요 놈부터 그려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런데 x-3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생각해보면 요 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요 식에다가 x자리 1 넣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에는 이제 요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2차 함수는 지금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1, a-1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1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컴마니까 요 점선 위에 어딘가 꼭지점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여기에 꼭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래프가 생긴다면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왜? 가로선 그으면 두 번 만나니까. 그리고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려면은 이 2차 함수가 자 쭉쭉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딱 요렇게 아까 구해놓은 1, 마이너스라는 지점에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요렇게 또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꼭지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1, a-1이라는 요 꼭지점이 아까 구해놓은 요 점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얘네 둘이. 그쵸? 얘네 둘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a-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자, 우리는 fx를 다시 한번 써줍시다. a 값 찾았으면 fx를 다시 써주는 게 예의. 그쵸? 이렇게 써주고요. 마이너스 1 여기는 x-3 범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f 역함수 2의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은데 이 녀석의 값을 k라고 해보면 이 k는 fk가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죠. 이 함수에다가 k를 넣었을 때 2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요 지점이 1,-2였잖아요.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왔다. 이거는 함수값 y값이 2가 나왔다는 거니까 우리는 위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y는 2라는 선을 그어 놓을 수 있을 거고 요 지점이 지금 y값이 -2니까 이거보다 높은 위치에 y는 2가 있겠죠? 그럼 그때 요 지점의 x값이 얼마인가를 찾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 영역에서 생각을 했을 때 y값이 2면 x값은 얼마입니까? 네, 이게 질문이니까 아까 전에 찾아놓은 요 녀석한테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2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k라고 할게요. 우리 위에서 이미 k라는 문자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fk는 여기다 k 집어넣은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요 1, 3의 풀마 k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k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요 점에 지금 x좌표 찾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점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k값 중에서는 3이 적당할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3,2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3이라는 값이 우리가 궁금했던 k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활용해서 생각해 보시고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네, 486번 문제입니다. 자, f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f 역함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fx를 먼저 정리해내고 그걸 가지고 역함수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죠. f 3분의 2x 플러스 1이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f 역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3분의 2x 플러스 1이다. 이거 가능하죠? 그죠? f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역함수에다 얘 집어넣으면 얘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t로 치환하는 그 순간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t가 된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x가 t 마이너스 2와 같고요.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와 같습니다. 그죠? 지금 부호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거 부호 바꿔주고 얘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요쪽에 있는 x도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로 바꾸는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동시에. 그래야지 t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식이 되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f 역함수의 t는 자, 여기에 지금 얘가 들어갔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f 역함수 x를 찾을 거니까 우리는 요 t 자리를 다시 그냥 x로 바꿔치기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을 좀 보기 좋게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얘를 fx로 정리한 다음에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역함수의 형태로 간 다음에 풀면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다. 네, 487번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한테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역함수가 없어지게 만들면 더욱 편해지죠. 무슨 말이냐? 이 f 합성 g에 역함수에다가 3x 빼기 1을 넣었더니 x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f 합성 g라는 함수에다가 이쪽에 있던 x를 넣으면 그럼 얘가 나오겠죠. 그죠?
3x-1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fx, gx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f라는 겉함수 안에 gx라는 속함수를 넣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틀인데 여기 x자리가 얘로 바뀌어 있는 상태. 따라서 a 괄호 x 플러스 c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거 한번 전개시키면은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함수가 요 녀석이 요 놈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봐야죠. a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ac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 값이 3이라는 거 바로 나왔고 a가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c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보자마자 f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고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a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 값이 6이 되겠네요. 그쵸? b 값이 6. 그럼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어주면 6 집어넣으면은 3c가 마이너스 7이니까 c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는데 얘네 셋이 곱하라 그랬죠? 곱하면은 요 3이랑 요 3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6, 7, 42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488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죠. G 합성 F의 역함수. 자, 그럼 역함수 안으로 뿌릴 건데 안으로 얘가 뿌려지게 되면 G랑 F랑 요렇게 자리 바꿨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F 합성. 자, 역함수 붙으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F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F와 F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실상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주어진 문제는 G 역함수 합성 F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만들 수 있겠고, 그럼 얘부터 계산하면요. F-2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G 역함수 마이너스 3을 찾는 건데, 자, 이거는 이런 뜻이죠. X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마이너스 3이 됩니까?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를 찾는다. 그러면 7이겠네요. 그쵸? 이 놈은 7. 이 문제의 답도 7이 되겠습니다. 네, 489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그때 G 합성 F4의 값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당연히 F4의 값부터 찾아서 그 값을 이제 GX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F4의 값을 찾을 때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이제 요것도 식으로 표현하고 요것도 식으로 표현하고 요것도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F4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4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인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굳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직선이잖아요. 직선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x값이 1 커졌죠. 자, 2에서 3으로 x값이 1 커졌는데 y값은 어떻게 됐죠? y값은 2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3에서 4로 x값이 또 1만큼 커질 때 y값은 당연히 똑같은 길이만큼 2만큼 커질 겁니다. 기울기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일 거야 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지점의 좌표는 4, 여기서 2 더 올라갔으니까 4,4일 거야. 이렇게 굳이 식을 찾지 않고도 우리는 F4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찾으면 돼요. 자, 2,0을 지나가고 여기 3,2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 써놓고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 2 나오죠. 기울기 2 나오고
그럼 y는 2괄호 x-2 이렇게 하시면 2x-4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찾아서 4를 집어넣어도 얘가 4라는 것은 구할 수 있지만 더 추천하는 방식은 그래프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1 갔을 때 2 커졌으니까 또 1 가면 또 2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F4가 4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럼 이제 찾을 것은 G4를 찾아야죠. G4. 그럼 요 그래프에서 이제 4 집어넣었을 때를 찾는 건데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여기가 2니까 여기쯤에 이제 4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x 값이 이만큼 커졌는데 y 값도 이만큼 커졌죠. 여기 커졌죠? 그러면 당연히 또 여기서 x 값이 이만큼 더 커졌다면 y 값도 또 이만큼 더 커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4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4겠구나. 얘도 4,4를 지나가네요. 그러면 G4의 값은 4다. 따라서 답도 4다. 그렇죠? 지금은 좀 설명을 하면서 풀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그 기울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보자마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래요. 네, 49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요 주어진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요 밖에 있는 역함수를 안에다가 뿌립시다. 뿌리면 자리가 바뀌니까 G 역함수 합성 G 그리고 합성 F 역함수 합성 G가 되겠고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항등함수 되니까 사실상 사라지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다? F 역함수 합성 G에다가 C를 집어넣는 거 이걸 찾는 중이에요. 자, 그럼 GC부터 찾을까요? GC를 찾는 것은 여기 그려져 있는 이 GX의 그래프에다가 그대로 C를 집어넣어라. X 자리에 C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를 집어넣어요. 여기서 C가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 들어가면 GX하고 여기서 만났죠? 여기서 만났으니까 띠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여기서 나올 텐데 이놈의 값이 얼마인가 그래프 잘 보면 보입니다. 이 지점의 값은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서 y는 x의 그래프하고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가 d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만나는 요놈의 x좌표도 d가 되는 거죠. 그쵸? 헷갈리시면은 처음부터 이거 다 써놓고 출발하면 더 편합니다. 자, 지금 여기 첫 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a라는 점과 y는 x라는 직선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a, a구나. 그래서 여기는 a라고 쓰면 되겠고 이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보면 자, 여기서 만나죠. 지금 c라는 점과 y는 x라는 직선에서 만나니까 c, c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자, 마지막 요 제일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쭉 가보면 y는 x랑 h에서 만났죠. 여기는 h 이렇게 미리 써놓고 시작하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럼 다시 GC로 돌아와서 C를 집어넣었을 때 D가 나왔으니까요. 얘가 D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은 F 역함수 D인데요. 자, 여러분 역함수가 붙었어요. 여기에 역함수가 붙게 되면은 D라는 값을 그냥 여기서 D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 D를 집어넣는 것은 FD가 얼마입니까? 이거 찾을 때 X축에서 D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F 역함수의 D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의 D는요 X값이 아니고 Y값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D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가냐면 Y축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Y축에 있는 D값을 Y축에서 D를 쭉 가가지고 얘가 fx하고 만난 데를 찾으세요. 얘가 fx랑 만난 데를 찾으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대로 쭈루루루루루 내려오면은 2가 되죠. 그래서 요놈이 2라고 봐야 되겠고 이게 이런 의미랑 같잖아요.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써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게 2인 게 맞구나 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쵸? F2가 생각하면 F2 들어가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뚜루루루가 D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F2가 D였기 때문에 F 역함수 D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F 뭐뭐뭐를 찾고 싶다. 그러면 X축에서 들어가서
y축으로 나오면 돼요. 근데 f 역함수 뭐뭐뭐를 찾고 싶다. 그럼 이거는 y축에서 들어가서 x축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쵸? 이 원칙대로 구해주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네, 49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정석대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값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V자 모양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봅시다.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정석은 자, 구간을 나누는 거죠.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와 1을 경계선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놓고 식을 이제 찾아보면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요 구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절대값 안에가 빵이래요. 음입니다. 그쵸? 음이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들이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다 붙이고 나와요. 그래서 요때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가운데 구간 2번 구간은 앞에 있는 녀석은 양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음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돼요. 그럼 x가 사라져 버리니까 y는 3 네, 이런 상수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2번 구간. 자, 그 다음에 3번 구간. 자, 3번 구간은 둘 다 양이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니까 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돼서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잘 그리면 되는데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 이렇게 세 개를 그릴 거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자,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 x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는 1. x는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x는 1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는 어느 영역에 그리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얘는 자, 여기죠? 요쪽 영역에 그리는 겁니다. 너무 큰가요? 좀 줄일게요. 자, 요쪽 영역에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y는 3 얘는 어느 영역에 그리는 거냐면 자, 가운데 영역이죠. 요 영역에다가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 끝에 영역 1보다 더 큰 쪽이니까 이쪽 영역에 그려줄 거예요. 그쵸?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낼 텐데 우리는 요 지점의 값이 얼마인지 알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얼마인가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줘요. 그러면 3이 나오거든요. 그쵸? 3이면은 1, 2, 3. 그래서 로로로로 가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딱 만났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3이라는 지점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초록색 영역에 그릴 상수함수가 y는 3이잖아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지점에 y 값이 3이었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가로로 쫙 요렇게. 그쵸? 그럼 요게 초록색 영역의 그래프 얘가 되겠고요. 자, 핑크색 영역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1일 때가 얼마인가 여기다 1 한번 넣어보시면은 3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지점 1,3이라는 지점에서 정확히 출발을 하고 얘는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요렇게. 아, 잘 그렸다. 그쵸?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y는 5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y는 5도 그려볼 건데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 가로로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가 y는 3이었으니까 y는 5면은 위로 두 칸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쯤에,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여기쯤에 요렇게 가는 이게 y는 5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넓이를 찾고 싶은 도형이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건데 이 사다리꼴 잘 보시면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이거 길이 3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요 빨간 라인이 y는 5, 요 라인이 y는 3 라인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지금 x값이 요만큼 증가하고 y값이 요만큼 증가했는데 근데 기울기가 2짜리예요. 근데 여기 길이가 2예요. 왜? 여기는 y는 3이었고 여기는 y는 5였으니까 위로 두 칸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2라면 당연히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1 커졌는데 2 커졌다 해서 기울기 2를 만족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내가 뭐 요렇게 생각해 보면 y 값이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x 값은 1만큼 길이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이거 찾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보이죠? 요만큼이 3인데 옆에 1 붙였고 옆에 1 붙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5가 되겠고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당연히 한눈에 보이죠? 두 칸이잖아요. 높이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 찾을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결국은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좀 길었지만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써야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